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석유사업법이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네. 개정안이 나왔다라는 건 이미 있었던 법안이라는 건데. 그렇죠. 석유 사업 다 하는데 뭐 정유 그렇죠. 3사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친환경과 관련된 그 개정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정제를 하는 그 공정에 친환경 정제 원료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또 친환경 연료에 대한 어떤 정의도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라든지 또 그 재생 합성 연료 이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 연료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규정을 해서 넣었고요. 이렇게 규정해서 넣으면은 이 친환경 연료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용, 보급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지원들이 여기에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장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향후 이제 어쨌든 글로벌 친환경 어떤 연료 시장이라는 거는 미래긴 미래지만 정유사들이 가능성을 갖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법적 기반들이 마련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친환경 관련된 투자를 좀 더 정유사들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오늘 관련된 종목으로 거론되는 에코바이오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26%대 여전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로 부각이 됐다라는 건데 이 이슈로 말미암은 주가의 급등, 에코바이오의 급등을 우리 임순재 교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뭐 석유 사업법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바이오 연료나 이제 재생 합성 연료 관련된 부분이 아마 조금 더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 이제 처리장이죠.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메탄 그 안에서 이제 수소를 이제 추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황 같은 거를 추출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에너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었던 DS 단석 같은 경우도 바이오 에너지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KC 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 에너지 관련돼서 뭐 상당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다라고 보면 기존에 이미 하고 있었던 거를 좀 더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이제 확고하게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 법이 이제 통과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시행은 아마 7월 이후에 아마 시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6개월 정도의 이제 예고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고 아마 여름 정도에 이런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재부각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보면 석유와 가스 업종 내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그 주인공인데 뭐 석유 관련해서 올라가려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 종목만 장 초반부터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어제도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슈가 있나요? 그렇죠. 개별적인?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지금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사실 어제 이제 유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유가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뭐 항공주들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반대로 이제 이 유가가 상승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테마성을 가진 기업들인 흥국석유라든지 한국석유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쪽에 대한 그런 이슬람 무장 정파죠.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그런 전면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개연성이라든지 설득 명분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저는 테마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전면전에 대한 리스크, 그 내용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가라는 것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은 그래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양광 쪽에서 보면은 태양광 기업 가운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태양광 패널 공급 소식이 전해졌어요. 뭐 네. 태양광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로 봐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CI홀딩스도 그렇고 거기다가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미국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쪽이었죠. 뉴멕시코 주에 대규모 풍력 단지를 이제 발주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친환경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이제 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그동안 투자가 많이 뜸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 소식도 많이 없었는데 그런 투자 소식, 발주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글로벌로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혹은 우리가 지금 뭐 경기 침체니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국도 유럽도 조금 뭐 지출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뭔가 주가 릴레이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너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와 함께 또 종목별로 어떠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 쭉 정리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자, 임순재 고수입니다. 바이오 연료 사용의 확대가 전망이 된다. 손석우 고수, 가짜 석유 논란 세녹스의 추억이 떠오른다. 이재규 고수는 큰 변화는 틀림없지만 하고 또 말을 아끼셨고요. 테이보 고수는 뜸했던 투자, 이제는 돌아설까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